안녕하세요. 세무사 서성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죽음과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근데 많은 근로자분들은 세금은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세금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세금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부과하는 정부 부과 세목,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세와 부가치세가 있는데, 보통 근로자분들은 회사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자기소개고, 이 분이 지금 부가치세에 관련돼서 독촉장을 받았는데, 여기는 부가치세와 가산세, 가산금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분은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이러한 독촉장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득세는 별탈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마 최유진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있으면 항상 세금이 뒤따라옵니다. 저는 이 세금에 대해서 제때 신고하는 법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1강은 인플루언서가 모르면 큰 코 다치는 세무상식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봐볼게요. 과연 세 번째,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좋을까? 저희가 사업자 낼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간이가 좋다고 선택을 하지만 이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절세는 특별해야 한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봐볼게요. 업태와 종목으로 절세하는 법. 이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와 종목은 필수 서식인데, 이 업태와 종목을 정하는 법에서도 절세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강에서 소개할 항목은요, 바로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금융 쪽으로 전체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가 최근에는 뷰티 헬스케어 커머스 브랜드인 제 이제 체라벨이라는 걸 론칭을 하고요. 제 단독 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뷰티앤뷰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의 이사로도 있고요. 사실 3가지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송과 강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마포대학교 강연을 통해서 아까 서성우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가 되고, 사실 그래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지 본인들의 뭔가 자아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결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기존에 금융 쪽이나 이런 쪽에서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최근에 뷰티 전문가로 제 퍼스널 브랜딩을 변신을 하면서 커머스로 연계를 하게 된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디어 킥스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서 2015년에,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마케팅 연구소인데요. 2015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장은 약 우리나라 한화로 560억 원 가까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2020년은 바로 한화로 11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내년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작년 이제 1월에 통계청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1월에 실제로 저기 4차 산업혁명과 직업 지식정보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 하는 직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는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아까 세무사님과 함께 저는 돈을 벌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또 세금을 처리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3강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커머스고요.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와 파리피플의 경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파리피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파티의 피플이 아니라요. 물건을 팔아 제끼는 파리피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비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됐는데 사실 흔한 장사꾼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공헌을 하면서 타화 실현을 하시면서 하는 그런 사업가랑 또 되게 다른 바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인플루언서 중에 1등으로 돈을 버는 전 세계 유튜버가 7살짜리 어떤 남자애라고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다들 너도 나도 유튜버가 돼서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돈만 쫓거나 사람만 쫓아가서는 굉장히 오래 못 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4강에서 제가 다룰 내용이 인플루언서 이제 커머스 준비하기와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4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법령과 여러 가지 신고사항들을 가장 기본적인 사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본인이 만약에 커머스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제품의 브랜드화나 뭐 신제품 개발, 여러 가지 유통부터 컨설팅, 해외 마케팅, 여러 가지 이런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은 사실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부분은 서성우 세무사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건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가 실제로 인플루언서로서 커머스까지 연결하고 마케팅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제로 필드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왜 내 제품을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다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사실 다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 사실 최근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스타일란다. 로레알에 6천억에 매각된 스타일란다를 아실 겁니다. 그 회사는 패션 쇼핑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중간에 그 3DC라고 하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을 하면서 그런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화장품 회사에 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면 내 이름 3글자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살아온 커리어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인의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내 이름 3글자 과거에는 회사나 그런 조직에서 누군가가 있었던 사람이 나를 대변했다면 이제는 PI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실 유명해지면 사실 또 적이 생깁니다. 돈을 또 잘 벌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또 먹방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굉장히 또 유명한 벤츠라는 사람 아시죠? 벤츠는 정말 실제로 한 달에 식비만 거의 몇 천만 원 이상 나고 원래 너무 BJ로서 잘 돼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본인만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건강식품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논란이 돼서 뭐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억대 수입을 꿈꾸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광고 수입이 됐던 커머스가 됐던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 그냥 유명해지거나 내 컨텐츠 키우면 이게 그냥 돈이 되겠지. 사실 다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시는데 이게 적절하게 본인의 그런 수입과 일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불상사를 가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혼자서 여러분들이 법무사 없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등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별로 유의사항 및 신고사항 뭐 그런 법령들이 다들 있는데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무지라고 해서 그게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내 인생에 2모작, 3모작, 뭐 10모작까지 한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사전에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디벨롭 하시려면 퍼스널 브랜딩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도 말씀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굉장히 뭐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건데요. 악플러 대응법과 멘탈 관리법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조직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만큼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답답한 건 있지만 나오면 사실 그만큼 정글입니다. 그러면 나의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나의 컨텐츠
컨텐츠를 탐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쩌습니까? 살아남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업계에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사실 더 본인을 인플루언서로서 디벨롭 하시면 이런 부분 꼭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체라벨. 네, 책 읽어주는 세무사 서성우입니다. 네, 마포대학교에서 이렇게 학과장 2명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 사업과 세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는 이 옆에서 책 읽어주는 세무사인 서성우 세무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인플루언서가 모르면 큰 코 다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세무 상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절세는 특별해야 한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 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3강, 4강은 제가 맡게 됐는데요. 인플루언서 비즈니스의 모든 것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커머스, 마케팅 관련해서 총망라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모든 노하우나 케이스를 녹여서 담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플루언서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유의사항이나 법률 그리고 법령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 관련해서도 제가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제 현역 인플루언서에서 커머스와 마케팅을 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저 체라벨과 책 읽어주는 세무사 서성우 세무사님이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꿀팁,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니까요. 꼭 들으러 와주세요. 안녕.